오늘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 민생, 경제를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민생과 고용의 위기가 엄중합니다. 피해 업종 지원과 고용 위기계층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 요구로 추경안 합의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일자리 지원은 코로나 고용 한파로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취약 근로계층에게 절실한 예산입니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을 현금 살포용 추경이라고 가로막는 야당의 행태, 이건 어떻게 보면 선거만 고려해서 아주 급박한 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외면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4월 이번 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민의 삶은 지키고 경제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임을 야당도 함께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경안 통과에 야당의 어떤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2019년도 10월에 이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2009년 10월일 텐데요. 정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겨린 광기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기회 되시면 그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고 중도 사퇴한 오세훈 후보가 10년 동안 반성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품에 안겨서 증오와 적개심으로 아주 무장을 해서 극우 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위장일 뿐입니다.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고 실제 오세훈 후보의 정체는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일 뿐인 것입니다. 극우 집단인 태극기 부대에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행동이고 촛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극우 정치인 오세훈 후보의 등장과 함께 광기 어린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도심 활극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 모독을 선동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이 1년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세훈 후보 기자회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코로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의 삶을 챙기는 것은 나중이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또 중앙정부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있고 또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선까지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앙정부와 정쟁만 벌이고 시정은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시장은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움만 할 이런 한풀이 시장이 아니라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서울의 미래 전환을 이끌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중앙정부와 슬기롭게 협력해서 남은 1년 동안 민생을 챙기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보여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차도남이 아니고 까도남이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아주 MB 아바타답게 엽기적인 수준의 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의혹이 생기는 후보가 어떻게 제1야당의 후보로서 부산시장에 출마했는지 의아합니다. 어제 의혹의 복마전 박형준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의 아내가 부인이 건물을 지어놓고도 4년째 등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준공한 건물을 4년씩이나 등기를 미루고 미등기 상태에서 15억에 팔겠다고 내놨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단순한 실수라며 서둘러 등기하고 재산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수억 원짜리 또는 십수억 원짜리 건물을 등기도 안 하고 재산 신고도 누락하는 게 어떻게 단순 실수인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입니다. 허위 재산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해서 그건 믿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 준공해놓고 등기도 안 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곧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불법을 가려보겠다고 거짓 해명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또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분, 또 더구나 고위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분의 인식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난 모른다 이런 모르쇠 변명으로 일관을 해왔는데요. 마치 이명박 MB 전 대통령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아주 우기는 오리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행태는 부산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제 부산 시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까지 듭니다. 더 이상 부산 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이따 의총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